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자팍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월요일 CSI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신나 보이시겠지만 저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벌써 4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엊그제 21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다니 믿겨지시나요? 이러다가 바로 종강하겠어요. 잠깐만. 그런데 종강하면 좋은 거잖아.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슬프지만 종강은 빨리 왔으면 좋겠는 이런 날. 저만 드는 거 아니죠? 그래도 4월을 맞이한 만큼 즐겁게 CSI를 시작해볼까요? 상식이 뿜뿜, 자팍지식이 뿜뿜,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4월 첫째 주 CSI 주제는 바로 이거 대체 누가 발명한 거야? 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발명품들이 있죠. 하지만 한 발명품을 두고 여러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거나 혹은 처음 시작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저 민영이가 재밌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따라오세요. 아니, 그래서 대체 누가 만든 거야?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당신이 내 인생에 무엇이길래 당신이 내 앞길에 무엇이길래 가슴을 울리는 사람. 누구야 누가 또 할 일 없이 모르고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상처가 깊어. 당신은 내 인생의 방관자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제3자면서 무심한 돌발매로 상처를 주나. 하소연할 것 없이 울리는 사람.
만약에 이 세상에 전화가 없었더라면 저희는 어떤 삶을 살까요? 부모님이랑 전화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랑 이야기도 못하고 여러모로 불편할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이렇게 고마운 전화와 관련된 분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전화를 발명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전화의 최초 발명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대해 알아보고 오실까요? 벨은 어린 시절부터 청각장애인이신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 연구는 계속되어 1871년에는 보스턴의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사훈련도 받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은 교육과 소리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소리와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 전달한다면 멀리 떨어져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이 궁금증이 전화의 전신이 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전화와 같은 기계의 경우에는 복잡한 전기 설계를 하고 이에 맞추어 제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만들어낸 19세기에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상용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벨은 전화기를 발명하고 세계 최초 전화통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다급하게 왓슨 군, 이리로 와주게, 자네가 필요해! 라고 전화기에 외쳤어요.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준비했던 최초의 통화 내용이 아닌 엉뚱한 말을 조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벨은 바로 특허를 신청하러 갔고 그의 특허권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벨이 특허를 신청하고 약 2시간 후에 전화를 특허로 등록하려고 했던 또 다른 과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샤 그레이. 그는 그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요, 내가 먼저 발명했단 말이오 라고 말하며 벨을 의심했고 이 둘은 오랜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서로가 최초라고 말이죠.
최초의 전화 발명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이 더 등장하죠. 바로 안토니오 무치. 그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과학자입니다. 그가 전화를 발명한 것은 무려 1854년으로 벨보다 21년이나 앞섰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벨이 전화를 발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안토니오 무치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명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가난했던 안토니오 무치는 돈이 없어서 임시 특허만 낼 수 있었답니다. 이후 정식 특허를 내기 위해 그는 노력했는데요. 그러다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와 협력하여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이없게도 설계도와 전화기 모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안토니오 무치는 전화 특허를 내지 못했어요. 이후 1876년에 벨이 특허를 얻으며 공식적인 전화기 발명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안토니오 무치는 벨의 전화를 보았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발명한 것과 아주 유사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벨이 지원받은 회사가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 네, 맞아요. 무치가 전화 특허권을 가지고 논의하던 그 회사 말이에요. 이 억울함을 느낀 무치는 소송을 걸어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벨은 전화의 발명자가 되면서 동방석에 앉게 되었죠. 하지만 120년이 흐른 2002년에 미국 의회는 안토니오 무치를 전화의 발명자로 공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전화 최초 발명 타이틀을 향한 다툼. 정말 치열하지 않나요? 편한 옷에 파는 플립플롭 둥근 식탁 위에 식사 이 판을 먹어 치워 가볍게 땀을 사이좋게 나눴네 M분의 1로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라는 부모님 기대는 교복을 갈아입고 야자 시간이나 축 내는 꿈 깨는 몇십만 분의 1로 음악가를 갈게 엄마 대학 때려치워버렸던 미래는 수입의 분배는 무슨 회사 돈이나 축 내는 900 그저 3분의 1로 에이 그걸로 값을 매겼다면 우차람이한 비시 새끼들이 과연 나의 잠재력에 도달화된다면 과연 가만히 보다는 갚아줘야 되긴 마련 그래 자연스럽게 걔네 밥그릇들을 뺐지 구색 맞추기에 반찬들은 됐으니 전부 가져가면 되고 물은 따라 나에 너네 다 말아먹을 테니 갈라 이놈 면도 준비됐으면 쟤네 껐다 먹어 너네 배고픈 거 알아 빅 잡아먹어 넉살이 형은 마무리 설거지로 다 털어놔 Shout out to low 술이 재밌는 거 버려봐 여기 경쟁이 아니야 나눠 먹는 거지 우리끼리 준비됐으면 차나 보여줘 이 말은 스키리끼리 편한 옷에 파는 플립플롭 둥근 식탁 위에 식사 이 판을 먹어 치워 가볍게 땀을 사이좋게 나눴네
Okay, right now. 마음 같아서 내가 다 쏘고 싶지만 오늘은 전부 n분의 1방 적절히 괜찮은 여러 색깔들을 통해 너흰 전부 다 느껴 우린 개쩌는 집단 사이다는 내가 시켜 좀 더 내올게 시원하게 마시고 쩌렁거리게 랩해 속 시원해지는 내 랩은 너로 대해 난 변하지 않으니 언제든 검색해 우찬이 매니저 불러도 미리 아마 오늘은 벌어질 거야 웃기는 일이 시끄러운 너희들의 숨 죽이는 일이 진하게 풍기는 향기 필요 없는 기믹 내가 뭘 말하든지 너희 느껴 내가 얼마나 큰지 너흰 절망하든지 또 멸망하든지 신경 안 써 갈 길을 가서 망하든 원망하든지 이건 우리끼리소 Man forward 각자 멋을 맘껏 내 자리를 잡고 나를 완성해 많은 래퍼는 내게 의문 던졌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하면 이 방법이 제일 멋지지 즐기는 내 모습을 보고 반성해 완성된 나의 shit 라이너는 커플 쇼 들이받아 버려 다 겁을 줘 yeah. 우리 승리 컵을 줘 사이좋게 먹자 우리 커플 look yeah. 사이즈는 더블로 우리 비웃던 친구들 다 불러 여기 다들 형들 사인 받아줄게 이젠 잘 봐 누가 사랑받는지 줄게 떠나고 싶어 피렌체로 7조각짜리 피자로 치즈 늘어나게 나는 다가온 찬양 냈어 내일의 만찬은 지구 반대편 뱅긴 질리니까 크루즈 배편 돌아보니 전설을 쓸 것 같아 크리스마스 신화 속편 속속이던 아들내미에서 이젠 새 집에 달린 샹들리에를 샵에도 좀 들렸다가 가까운 곳에 예약해서 상어진으로 하면 삶은 징그럽게 뺐다가 도리어 나는 상대를 주네 yeah, 나의 목소리 숨을 담아 나눠줄게 전 세계를 편한 옷엔 파는 flip-flop 둥근 식탁 위에 식사 이 판을 먹어 치워 가볍게 그렇다면 사이좋게 나눴네 M분의 1로 M분의 1로 천국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어두운 밤에도 낮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구 전구가 없다면 밤에 공부도 못하고 거실에 모여서 가족과 도란도란 얘기도 나눌 수 없겠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이러한 전구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전구하면 에디슨 에디슨 하면 전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10중 8구는 에디슨을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다는 충격 사실 궁금하시죠? 그럼 출발해 볼까요? 에디슨 이전에도 이미 여러 발명가들이 다양한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구들은 빛이 오래가지도 않았고 비싸기도 비쌌기에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었죠. 이에 에디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구의 빛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에디슨은 고민 끝에 더 좋은 전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영국 발명가 스와니는 전구 특허까지 사들였습니다. 에디슨은 특허를 사들인 후에 연구에 총력을 가했습니다. 빛이 오래 유지되는 전구를 만들기 위해 무려 1200회가 넘는 실험을 했어요. 마침내 에디슨은 연구에 성공을 했고 1200시간 이상 빛을 내는 엄청난 전구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에 따른 그의 명언이 있었는데요.
바로 천재란 99%가 땀이고 나머지 1%가 영감이다. 입니다. 비록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밝혀주는 전구를 발명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음에는 변함이 없죠. 천재 발명가로 알려진 에디슨. 알고 보면 엄청난 노력하죠. 우리도 에디슨처럼 포기하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게 어떨까요?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성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최초의 전화 발명자 타이틀을 두고 싸운 벨무치 그리고 그레이의 이야기부터 노력하는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모두 어떠셨나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에디슨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요. 제가 알던 내용과 달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안녕. 지금까지 제작 홍석주, 기술 김상혁, 진행의 김민영이었습니다.